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랑을 시작할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끌림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믿는 마치 오래된 서사시의 한 구절처럼 운명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죠. 당신과의 첫 만남, 처음 나눈 대화, 함께 걸었던 거리의 풍경 하나하나를 우연이 아닌 필연의 조각으로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겠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야. 우린 만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시작된 관계이기에 그 사람은 당신과의 미래를 누구보다 크고 아름답게 그렸을 겁니다. 함께 맞이할 계절들, 함께 이룰 수많은 꿈들,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상상하며 혼자 설레어하고 그 설렘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하며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인연과 운명이라는 무게는 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는 운명이라는 확신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의 씨앗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 완벽한 운명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깊은 사랑 속에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마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사랑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한 몸처럼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는 어쩌면 세상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을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한번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작은 오해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했죠. 감정의 파도가 높고 거칠었고 그 파도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지언정 그 사람 자신도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이 베이고 아파했을 겁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야 할까, 여기서 멈춰야 할까, 같은 본질적인 고민의 칼날 위에서 이태롭게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좋을 땐 정말 좋았는데 힘들 땐 너무 힘들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당신들은 깊고 진한, 때로는 아픈 영혼의 교감을 나눈 사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헤어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 사람의 머릿속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폭풍의 바다와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득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솟구쳤다가도 다음 순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 아픈 이유들이 심장을 찌릅니다. 함께 갔던 카페, 나눴던 시시콜콜한 농담, 좋았던 기억들이 낡은 필름처럼 쉴 새 없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랬었지 하고 추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그 사람의 머리를 덮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밤에 깊은 잠을 이루기도 어렵고 다른 일에 집중하려 해도 문득문득 당신의 얼굴이, 목소리가 불쑥 떠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데도 그 사람은 애써 그 생각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마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귀를 막아버린 채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하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실체와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선택도 내리지 못한 채 길 잃은 아이처럼 딱 중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가야 할지, 이대로 완전히 끝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향한 신호가 울리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지 몰라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듯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과 고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정면 돌파가 아닌 소심한 맴돌기입니다. 대놓고 잘 지내? 하고 연락할 용기는 없지만 당신이 너무나도 궁금하기에 몰래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거나 공통의 지인에게 슬쩍 당신의 소식을 묻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들키지 않게 오직 자기 혼자만 아는 방식으로 당신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야, 다른 뜻은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걸 다 잊은 척 행동할지라도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후회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말실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관계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입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뜨겁기만 했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차갑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감정을 쏟아붓다가도 힘들 땐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모습을 말이죠. 그 사이에서 좀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감정을 조율하며 당신과 보폭을 맞추지 못했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와서야 사무치게 아쉬운 겁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줄 걸.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어른스럽게 이 관계를 이끌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헤어지고 나서 찾아온 고독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연애할 땐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당신이 했던 그 말은 이런 뜻이었구나. 그 표정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아주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보여주었던 마음들, 말없이도 느껴졌던 그 미묘한 감정의 흐름들이 사실은 이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만 급급해 그 아래 깊숙이 깔려있던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자신의 미숙함.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라클 카드는 당신에게 기회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이별 상황과 상대방의 후회는 단순히 아픈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는 재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후회를 계기로 다시 만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 말입니다. 혹은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연애를 통해 이런 것을 배웠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더 나은 나로 살아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별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기다림의 과정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별을 겪으며 당신 또한 스스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일까? 이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은 이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가 당신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상대방의 후회에만 매달리기보다 이 상황 전체를 나의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시야를 넓히고 이야기의 중심에 그 사람이 아닌 나를 두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는 훨씬 더 좋고 이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고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단단한 자존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늘 여유가 있어 보이고 혼자서도 뭐든 잘 해내며 딱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자기 인생이라는 배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선장 같은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참 자기 관리를 잘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 같아 와 같은 칭찬을 많이 들었을 테고 본인 또한 그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은 의외로 불꽃처럼 빠르고 직선적이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거다 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즉시 실행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죠. 생각의 회전 또한 매우 논리적이고 빨라서 일단 결정을 내리면 다른 가능성을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추진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생활에서는 시원시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지만 연애에서는 때로 아쉬움을 낳았을 겁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무언가를 결정해버리거나 당신의 감정을 충분히 살피고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논리와 계획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일단 머릿속에 정답이 서면 그 과정에서 오가는 복잡 미묘한 감정적인 대화들은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늘 지금 여기보다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는 뭘까? 앞으로 우린 뭘 해야 하지? 와 같이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꼈죠.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나중에 이런 걸 해보자 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는 자신감 넘치고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에게 다가올 때도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린 앞으로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관계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원했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적인 교감이나 소소한 행복보다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대한 계획과 목표가 더 우선시되는 순간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헷갈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인생 계획 속에 나를 하나의 중요한 부품처럼 끼워 넣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늘 앞만 보고 달리던 그 사람, 헤어지고 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사람은 이별 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SNS에 갑자기 자신의 일이나 화려한 여행,
새로운 취미 활동 사진을 보란듯이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요즘 너무 바쁘고 즐거워 라는 말을 흘리면서 마치 나는 이별 따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세상에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입니다. 얇은 얼음판 같은 겉모습 아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상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등 뒤에 차가운 칼이 꽂힌 것처럼 더 이상 아플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절망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세웠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림이 당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폐허와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활발한 활동들은 사실 그 폐허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입니다. 멋진 새 출발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숨도 못 쉴 것 같아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는 용감한 탐험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금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분리된 극심한 괴리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차라리 가짜의 행복한 모습이라도 만들어내어 스스로와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후회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인과응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차갑고도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고독 속에서 끝없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마주한 결론은 단 하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자신의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이기심입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자신감과 논리적인 방식을 사랑이라는 섬세한 영역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마음이나 입장은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려 했던 것. 마치 자신이 이 관계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마법사라도 된 듯 행동했던 그 오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이제야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함께 보폭을 맞춰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 했던 그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태도. 그것이 이 소중한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주범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카드는 당신에게 아주 명확하고 힘있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당신 자신을 표현하세요. 더 이상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둘리거나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어쩌면 상대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눌려 혹은 그가 제시하는 화려한 미래 계획에 이끌려 당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낼 시간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면 예전처럼 그저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해, 이런 점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당신 내면의 열정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후회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직 당신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시 당신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세요. 그 뜨거운 열정을 되찾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 삶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갈 때 이 관계의 미래가 재회든 아니든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카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독특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다른 한쪽에는 안정적인 미래와 가정을 향한 깊은 꿈이 공존하는, 얼핏 보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훌쩍 여행을 떠날 줄 아는 자유분방함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 하고 제안한다거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 예고 없이 톡 쏘는 재미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었을 테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된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는 견고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즐거움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소중한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진중한 가치관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자유로움과 안정감이라는 두 가지 면이 항상 조화롭게 어우러졌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즉흥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에 당신은 때로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속도와 타이밍,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상대방을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라는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 사람에게서 안전함과 자유로움이 공존하는 묘한 매력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단순히 슬프거나 그리운 정도가 아닙니다.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힌 것처럼 아주 현실적이고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별의 과정에서 당신이 했던 어떤 말이 깊은 상처로 남았거나 혹은 이별 그 자체가 너무나도 명확한 끝을 의미했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무작정 쓰러져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든 이 감정의 폭풍을 잠재우고 마음의 평정을 되찾기 위해 나름대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섞어 미지근하게 만들듯 폭발할 것 같은 감정과 그래도 살아야지 하는 이성을 힘겹게 섞으며 균형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 것이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생각을 정리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며 마음을 다잡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사람은 이별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인 채로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은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마음 근처로 다가오려 하면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고 날카롭게 경계태세를 취합니다.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주변에는 지금 아주 높고
두꺼운 방어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본능적인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대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당신과의 관계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크고 소중한 기회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인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선물과도 같았다는 것을요. 자신이 그토록 꿈꾸던 안정적인 미래와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유일한 기회가 바로 당신이었는데 그것을 자신의 손으로 놓쳐버렸다는 깊은 자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친 이유는 전적으로 자신의 미숙함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서툴렀습니다. 마음속에는 당신을 향한 진심이 가득했지만 그것을 제대로 꺼내어 보여줄 줄을 몰랐던 겁니다. 좋아한다, 보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될 것을 괜히 돌려 말하거나 엉뚱한 방식으로 티를 내다가 오히려 당신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사과해야 할 타이밍에는 우물쭈물하다 기회를 놓치고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마저 어설퍼서 그 진심이 당신의 마음에 온전히 전달되지 못했던 순간들을 곱씹고 있습니다. 둘째는 소통 방식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나도 궁금했지만 그것을 솔직하게 묻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대신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몰래 훔쳐보거나 간접적으로 눈치를 살피는 소극적인 방식으로만 관심을 표현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손에 쥐어져 있던 그 귀한 보석을 자신의 미숙함과 서투름 때문에 깨뜨려버렸다고 생각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카드는 당신에게 매우 흥미로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이 관계에 어떤 변화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이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생길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처럼 정체된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맞이하기 전에 카드가 당신에게 먼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슬픔을 충분히 느낄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관계에서 느꼈던 모든 아픔, 서운함, 그리고 이별로 인한 깊은 슬픔을 억누르지 말고 있는 그대로 꺼내어 충분히 느끼고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슬픔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감정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정화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는 치유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꾹꾹 눌러 담아두면 골마 터지지만 꺼내서 울어주고 인정해줄 때 비로소 그 상처는 아물기 시작합니다. 다가올 변화 앞에서 당신이 감정적으로 건강하고 단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분간은 그의 연락을 기다리기보다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슬픈 영화를 보며 마음껏 울어도 좋고 일기장에 솔직한 마음을 쏟아내도 좋습니다. 그래, 나 지금 슬프다 라고 인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조금씩 당신을 놓아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마음을 잘 돌보고 나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찾아오더라도 당신은 훨씬 더 단단하고 지혜롭게 그 상황을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참으로 다정하고 베풀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당신과 함께할 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죠. 물질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주며 당신이 늘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구나 하는 깊은 평온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또한 그 사람은 관계의 의미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맺은 인연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관계를 통해 서로가 성장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 깊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늘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의감과 공정함에 대한 강한 신념입니다. 그는 옳고 그름에 대한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는 사회생활에서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논리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연인 관계에서는 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정적인 문제 앞에서도 너무 이성적이고 냉철한 잣대를 들이대어 당신의 서운한 마음에 공감해주기보다는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아 라고 말하며 당신을 더 속상하게 만들었던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법전이나 교과서를 항상 곁에 두고 사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자신이 믿는 올바른 길 위에서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그 사람의 따뜻함과 헌신의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도 때로는 그의 지나치게 이성적이고 원칙주의적인 모습의 외로움이나 답답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헤어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는 듯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텅 빈 공간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이별의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그 감정을 감당할 수 없기에 아예 모든 생각과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린 듯 보입니다. 슬픔, 분노, 그리움과 같은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무감각한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요함은 결코 평화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물 밑에서는 여전히 거대한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지만 그것을 외면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얼마나 큰 고통과 마주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편을 택한 것입니다. 이별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지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한 채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난 회색지대에 스스로를 가두어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고통을 회피하고 있는 그 사람,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어떤 후회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의 후회는 자만심과 독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손에 쥐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끌어가려 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헌신했던 그 모든 행동들조차 어쩌면 순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관계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의견을 묻고 함께 결정하기보다는 이게 당신에게 더 좋은 길이야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버리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자신의 방식이 곧 정답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마치 경험 많고 현명한 왕이 미숙한 백성을 이끌듯 당신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보살피고 이끌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이 느꼈을 답답함과 무력감을 그는 이제야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는 질문의 답이 바로 자신의 그 독단적인 태도에 있었음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지 않았고 결국 그것이 이 소중한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깊은 후회와 자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카드는 당신에게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당신은 아마도 그 사람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서 혹은 그가 만들어 놓은 안정적인 울타리 안에서 당신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는 법을 잊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외부의 소음, 특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나 오롯이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직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관계를 정말로 다시 시작하고 싶나요? 아니면 이제는 새로운 길을 떠날 준비가 되었나요? 정답은 오직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고요히 당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휴식이 필요하다고 카드는 말합니다. 이 관계는 당신에게 많은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많은 감정적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당신의 지친 영혼에 온전한 쉼을 선물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도 좋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뒹굴어도 좋습니다. 이 휴식의 시간은 당신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맑아진 영혼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장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후회는 이제 그의 몫으로 남겨두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찾아 떠날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것이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그 사람의 얼굴을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사랑을 시작할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가벼운 끌림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모든 만남에는 보이지 않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믿는 마치 오래된 서사시의 한 구절처럼 운명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죠. 당신과의 첫 만남, 처음 나눈 대화, 함께 걸었던 거리의 풍경 하나하나를 우연이 아닌 필연의 조각으로 소중히 여겼을 겁니다. 속으로 수없이 되뇌었겠죠.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야. 우린 만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깊은 의미를 부여하며 시작된 관계이기에 그 사람은 당신과의 미래를 누구보다 크고 아름답게 그렸을 겁니다. 함께 맞이할 계절들, 함께 이룰 수많은 꿈들,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상상하며 혼자 설레어하고 그 설렘이 관계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 사람과 함께하며 느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미래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구나 하고 말이죠.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인연과 운명이라는 무게는 그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림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지고 우리는 운명이라는 확신이 커질수록 그 사람의 마음 한편에서는 불안의 씨앗도 함께 자라났습니다. 이 완벽한 운명이 깨지면 어떡하지? 이 깊은 사랑 속에서 내가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운 말입니다. 마치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짙어지듯 사랑과 상처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한 몸처럼 붙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그 사람의 관계는 어쩌면 세상 가장 행복한 천국과 가장 고통스러운 지옥을 오가는 롤러코스터 같았을지 모릅니다. 좋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했지만 한번 관계가 삐걱거리거나 작은 오해가 생기면 그 누구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했죠. 감정의 파도가 높고 거칠었고
그 파도 앞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순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과정에서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지언정 그 사람 자신도 그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이 베이고 아파했을 겁니다. 이 사랑을 계속해야 할까, 여기서 멈춰야 할까, 같은 본질적인 고민의 칼날 위에서 이태롭게 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좋을 땐 정말 좋았는데 힘들 땐 너무 힘들었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만큼 당신들은 깊고 진한, 때로는 아픈 영혼의 교감을 나눈 사이였으니까요. 그렇다면 헤어진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그 사람의 머릿속은 고요한 호수가 아니라 모든 것이 뒤섞여 소용돌이치는 폭풍의 바다와 같습니다. 생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득 당신에게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미친 듯이 솟구쳤다가도 다음 순간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그 아픈 이유들이 심장을 찌릅니다. 함께 갔던 카페, 나눴던 시시콜콜한 농담, 좋았던 기억들이 낡은 필름처럼 쉴 새 없이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랬었지 하고 추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수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한꺼번에 그 사람의 머리를 덮치는 느낌입니다. 그러니 밤에 깊은 잠을 이루기도 어렵고 다른 일에 집중하려 해도 문득문득 당신의 얼굴이, 목소리가 불쑥 떠오르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머릿속이 복잡하고 고통스러운데도 그 사람은 애써 그 생각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차마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없는 것이죠. 두 눈을 질끈 감고 두 귀를 막아버린 채 아니야, 생각하지 말자 하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의 실체와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은 어떤 선택도 내리지 못한 채 길 잃은 아이처럼 딱 중간에 멈춰서 있습니다. 당신에게 다가가야 할지, 이대로 완전히 끝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음속에서는 계속해서 당신을 향한 신호가 울리지만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행동해야 할지 몰라 그냥 모르겠다 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듯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 혼란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세상과 고립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하는 행동은 정면 돌파가 아닌 소심한 맴돌기입니다. 대놓고 잘 지내? 하고 연락할 용기는 없지만 당신이 너무나도 궁금하기에 몰래 당신의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거나 공통의 지인에게 슬쩍 당신의 소식을 묻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들키지 않게 오직 자기 혼자만 아는 방식으로 당신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변명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보는 거야, 다른 뜻은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모든 걸 다 잊은 척 행동할지라도 그 속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후회는 단순히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말실수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 바로 관계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자책입니다. 당신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뜨겁기만 했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차갑기만 했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좋을 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감정을 쏟아붓다가도 힘들 땐 대화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극단적인 모습을 말이죠. 그 사이에서 좀 더 차분하고 현명하게 감정을 조율하며 당신과 보폭을 맞추지 못했던 모든 과정들이 지금 와서야 사무치게 아쉬운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줄 걸. 감정적으로만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조금만 더 어른스럽게 이 관계를 이끌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런 후회는 헤어지고 나서 찾아온 고독 속에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혼자가 되고 나서야 비로소
연애할 땐 미쳐보지 못했던 것들, 혹은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아, 그때 당신이 했던 그 말은 이런 뜻이었구나. 그 표정은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고 뒤늦게, 아주 뒤늦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당신이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보여주었던 마음들, 말없이도 느껴졌던 그 미묘한 감정의 흐름들이 사실은 이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에만 급급해 그 아래 깊숙이 깔려있던 당신의 진짜 속마음을 헤아려주지 못했던 자신의 미숙함. 그것이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당신을 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라클 카드는 당신에게 기회와 성장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이별 상황과 상대방의 후회는 단순히 아픈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회는 재회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후회를 계기로 다시 만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더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 기회 말입니다. 혹은 이별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연애를 통해 이런 것을 배웠구나 하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그 경험을 발판 삼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더 나은 나로 살아갈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별이 완전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이 닫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문이 열리는 전환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기다림의 과정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별을 겪으며 당신 또한 스스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일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계는 무엇일까? 이 시간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당신은 이 시간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카드가 당신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상대방의 후회에만 매달리기보다 이 상황 전체를 나의 성장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보세요. 그렇게 시야를 넓히고 이야기의 중심에 그 사람이 아닌 나를 두기 시작할 때 당신에게는 훨씬 더 좋고 이로운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위로라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성장을 위한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저희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빛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나는 나로서 충분히 괜찮고 내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다는 단단한 자존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죠. 그래서 늘 여유가 있어 보이고 혼자서도 뭐든 잘 해내며 딱히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자기 인생이라는 배를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선장 같은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변에서도 저 사람은 참 자기 관리를 잘해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 같아 와 같은 칭찬을 많이 들었을 테고 본인 또한 그것을 굳이 부정하지 않으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평온하고 여유로워 보이지만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은 의외로 불꽃처럼 빠르고 직선적이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이거다 하고 목표가 정해지면 뒤돌아보지 않고 즉시 실행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었죠. 생각의 회전 또한 매우 논리적이고 빨라서 일단 결정을 내리면 다른 가능성을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추진력을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회생활에서는 시원시원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지만 연애에서는 때로 아쉬움을 낳았을 겁니다. 너무 급작스럽게 무언가를 결정해버리거나 당신의 감정을 충분히 살피고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논리와 계획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일단 머릿속에 정답이 서면 그 과정에서 오가는 복잡 미묘한 감정적인 대화들은 다소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졌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사람은 늘 지금 여기보다는 더 먼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는 뭘까? 앞으로 우린 뭘 해야 하지? 와 같이 미래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안정감과 즐거움을 느꼈죠. 그래서 당신과의 관계에서도 우리 나중에 이런 걸 해보자 와 같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사랑을 표현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그는 자신감 넘치고 목표 지향적이며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에게 다가올 때도 엄청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린 앞으로 이렇게 행복해질 거야 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관계의 속도를 빠르게 이끌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이 원했던 지금 이 순간의 감정적인 교감이나 소소한 행복보다는 그 사람이 머릿속에 그려놓은 거대한 계획과 목표가 더 우선시되는 순간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때때로 헷갈렸을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자기 인생 계획 속에 나를 하나의 중요한 부품처럼 끼워 넣은 걸까?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자신감 넘치고 늘 앞만 보고 달리던 그 사람, 헤어지고 난 지금은 어떤 마음일까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 사람은 이별 후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SNS에 갑자기 자신의 일이나 화려한 여행, 새로운 취미 활동 사진을 보란듯이 올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 요즘 너무 바쁘고 즐거워 라는 말을 흘리면서 마치 나는 이별 따위에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세상에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행동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연기입니다. 얇은 얼음판 같은 겉모습 아래 그 사람의 속마음은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속상하다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등 뒤에 차가운 칼이 꽂힌 것처럼 더 이상 아플 수 없을 만큼의 깊은 절망감과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신만만하게 세웠던 미래에 대한 계획과 그림이 당신이라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사라지면서 한순간에 모두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사람의 마음은 그야말로 폐허와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 모든 활발한 활동들은 사실 그 폐허에서 벗어나려는 필사적인 발버둥입니다. 멋진 새 출발이 아니라 너무 아파서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숨도 못 쉴 것 같아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것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떠나는 용감한 탐험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발걸음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지금 바깥으로 보이는 모습과 내면의 상태가 완전히 분리된 극심한 괴리감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커서 차라리 가짜의 행복한 모습이라도 만들어내어 스스로와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을 가장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의 후회의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인과응보.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는 차갑고도 뼈아픈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헤어진 후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고독 속에서 끝없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질문의 끝에서 마주한 결론은 단 하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은 자신의 오만함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자신의 뜻대로 조종하려 했던 이기심입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성공을 가져다 주었던 그 자신감과 논리적인 방식을
사랑이라는 섬세한 영역에서도 똑같이 사용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며 당신의 마음이나 입장은 뒤로 한 채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이끌어가려 했던 것. 마치 자신이 이 관계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마법사라도 된 듯 행동했던 그 오만함이 결국 모든 것을 망쳤다는 사실을 이제야 너무나도 선명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함께 보폭을 맞춰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계획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 했던 그 불공평하고 이기적인 태도. 그것이 이 소중한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주범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을 위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카드는 당신에게 아주 명확하고 힘있는 한마디를 건넵니다. 당신 자신을 표현하세요. 더 이상 상대방의 페이스에 휘둘리거나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어쩌면 상대의 그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눌려 혹은 그가 제시하는 화려한 미래 계획에 이끌려 당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던 순간들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목소리를 낼 시간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다시 다가온다면 예전처럼 그저 휩쓸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관계를 원해, 이런 점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당신 내면의 열정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후회나 고통에 집중하기보다는 오직 당신 자신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에 집중할 때입니다.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다시 당신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세요. 그 뜨거운 열정을 되찾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 삶의 주도권을 당신이 쥐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며 나아갈 때 이 관계의 미래가 재회든 아니든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카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사람은 참으로 독특하고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다른 한쪽에는 안정적인 미래와 가정을 향한 깊은 꿈이 공존하는 얼핏 보면 서로 상반된 두 가지 모습을 동시에 가진 사람이었죠. 그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훌쩍 여행을 떠날 줄 아는 자유분방함을 가졌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말에 바다 보러 갈래? 하고 제안한다거나 평범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 예고 없이 톡 쏘는 재미를 불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지루할 틈이 없었을 테지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정된 울타리를 만들고 싶다는 견고한 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저 순간의 즐거움만을 좇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내가 책임지고 지켜야 할 소중한 무언가를 만들겠다는 진중한 가치관 또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이 자유로움과 안정감이라는 두 가지 면이 항상 조화롭게 어우러졌던 것은 아닙니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면서도 안정적인 미래를 원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는 즉흥적으로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다가도 또 어떤 순간에는 갑자기 모든 것을 멈추고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행동이 느리고 결정을 미루는 듯한 모습에 당신은 때로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무책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속도와 타이밍,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남다른 관점이 있었던 것이죠. 성급하게 결론 내리기보다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성향은 상대방을 재촉하거나 몰아붙이지 않고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로움이라는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당신은 그